예, 안녕하십니까. 정달용 변호사입니다. 어제 끝났죠. 그 말도 많던 그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 사태의 그 당사자인 그 알리에바 선수가 결국 그러한 사태의 어떤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수를 연발해서 결국 종합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메달을 따지 못했죠. 뭐 15살 나이 어린 여자 선수로서는 아마 그러한 그 사태의 부담감을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금메달, 은메달 러시아 다른 선수가 땄고, 동메달은 여자 일본 선수가 땄죠. 뭐 여지없이 그 경기를 중계 방송했던 국내 방송사들 그 캐스터와 해설진은 이 발리에바 선수가 도핑 선수라고 단정하고 그렇게 이제 비난을 했는데요. 과연 이 발리에바 선수를 현 단계에서, 현 시점에서 그렇게 도핑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 한번 오늘은 기본적인 팩트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또 어제 스포츠 중재재판소가 이 발리에바 선수 사건의 결정문을 공표를 했거든요. 그 내용도 알려드리면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이 발리에바 선수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선수 얘기를 한번 제가 할까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여자 선수, 체조 선수로 보이죠? 예, 맞습니다. 체조 선수입니다. 루마니아의 라두칸이라고 하는 2000년대 초반에 아주 세계적인 선수였었죠. 뭐 루마니아가 워낙 체조의 강국이니까 이 루마니아에서도 이제 최고의 선수로 꼽혔었는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이 선수가 종합 금메달을 땄습니다. 종합 금메달을 땄는데 그 금메달을 따고 나서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나왔습니다. 양성 반응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당연한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기록이 다 성적이 인정되지 않고 금메달이 박탈됐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그 금메달을 다시 빼앗았죠. IOC가. 그런데 이 선수는 그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뭐냐면 그때 좀 감기 증상이 있어서 감기에 걸려서 팀 닥터한테 감기약을 좀 요청을 했고 그 팀 닥터가 감기약을 줬었다. 그 감기약에 그 성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 라두칸 선수가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서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제소했죠. 그런데 그 중재 심리 결과 라두칸 이 선수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거죠.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도핑의 목적, 그러니까 어떤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라 감기 증상 어떤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약을 복용을 했는데 그 약에 그 금지 약물 성분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잠깐 일반인들은 오해하는 수 있는데 이 도핑에서 그 금지 약물 성분으로 하는 것들 중에는 일본 감기약이나 비타민제나 여기에 들어있는 그 약물 성분도 적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인들도 감기약을 먹고 또는 비타민제를 복용한 후에 도핑 테스트를 하면 이 금지 약물 성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도핑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러나 그 금메달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 선수가 금메달 뺏기고 자격정지를 받았는데 결국 자격정지만 취소가 됐고 이미 금메달 다른 선수에 다 돌아갔기 때문에 그 금메달을 다시 되찾지는 못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 금지 약물, 그러니까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하고 그 선수가 도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 선수가 도핑했다, 경기력 향상 목적으로 도핑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 통계상으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중에서 실제 나중에 도핑으로 인정된 경우는 반 또는 반이 조금 넘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제 반도핑 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도 통상 2019년도의 경우에도 전체 도핑 양성 반응 건수의 57%만이 도핑으로 인정이 돼서 제재를 받았던 것이죠. 제가 그 도표를 제가 안 보여드렸나?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실제? 예, 지금 화면에 이것이 이제 2019년 반도핑 보고서 중에 일부인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체 도핑 양성 반응 포지티브 테스트 중에 57%만이 조사 및 심리 절차를 거쳐서 최종 도핑으로 인정된 경우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그 선수가 어떤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했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도핑 검사에서의 어떤 잘못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도핑으로 인정받지 않은 거죠. 그리고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지금 여러분 화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 도핑 검사 그 통계를 보고 있는데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이와 같이 수천 번의 도핑, 아마 수만 번인가 그럴걸요,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15건이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적색 체크 표시한 요 6건만이 최종 도핑으로 판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건만이 경기력 향상 이런 부정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면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예에서 발리에바 선수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그냥 A, B 샘플 두 개의 샘플 중에 보통 도핑 검사를 위해서 시료를 2번 채취합니다. 그러니까 A 샘플, B 샘플 똑같은 그 소변 또는 혈액을 두 개의 샘플로 나눠서 먼저 A 샘플을 검사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 선수 측의 요청에 의해서 B 샘플을 다시 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 샘플에서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B 샘플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일단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발리에바 선수 건은 현재 A 샘플에서만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고 아직 B 샘플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조사 검사조차 하지 않았던 거 아는 상황입니다. 현 단계가 늦게 그 A 샘플 양성 반응이 통보돼 가지고 발리에바 선수 측에서는 B 샘플 검사를 요청할 시간조차 아직 갖지 못했던 거죠. 아마 이제 이번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B 샘플도 당연히 이제 테스트를 할 건데 검사를 할 건데 만약 B 샘플에서 검사가 금지 약물 성분이 안 나왔다고 하면 그냥 이 선수는 도핑 혐의가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거를 잘 몰라서 발리에바 선수가 도핑했다, 도핑 선수다라고 이렇게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방송에서 캐스터라든가 해설가들이 현 단계에서 발리에바 선수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핑한 선수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방송에서 비방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성급한 판단이고 또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아직 조사 심리조차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발리에바 선수를 도핑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이 스포츠 중재재판소 베이징 올림픽 특별 중재 임시재판소에서 이 발리에바 선수권에 대한 결정문을 공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결정문 표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 네 건을 제가 한번 쭉 검토를 해봤는데, 이 결정문에 따르더라도 발리에바 선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한 부정한 목적으로 도핑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실적인 측면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하나 일단 어떤 사실, 그러니까 이건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발리에바 선수권과 관련해서 국내 많은 언론들 보도가 나오죠. 그런데 그 언론 보도 중에는 이른바 그냥 외신을 그냥 뺏겨온 사실 확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는 그냥 과장되고 왜곡된 일부 외신 보도를 그냥 그대로 옮겨서 하는 것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이 중재 결정문을 보니까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보도도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이 발리에바 선수가 이 문제의 도핑 테스트 시료 채취는 2021년 12월 25일, 그러니까 이번 베이징 올림픽이 아닙니다. 이것부터 명확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 도핑 테스트에서 문제된 것이 아니라 지난 2021년 12월 25일 러시아 자국 선수권 때에 채취한 그 A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나왔는데, 근데 그때 발리에바 선수는 그 시료를, 그러니까 소변을 제출할 때 함께 도핑 컨트롤 폼이라고, 보통 도핑 관리 폼 양식이라고 했는데, 선수가 자기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자기가 만약에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면 그 약물을 적어서 내는 양식이 있습니다. 폼이 있는데 그 양식에 발리에바 선수가 3개의 약물을 신고했다는 것이죠. L-카르틴, 하이폭센. 이 3개의 약물은 다 허용되는, 그러니까 금지 약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A 샘플 검사에서는 L-카르틴하고 하이폭센 2개의 성분은 나왔고, 그런데 다른 하나 메타지딘이라고 하는 금지 약물 성분이 나온 거예요. 근데 미국의 그 앞선 미국의 선수 사례에서도 있었는데요. 이 트리메타지딘 이 성분이 나온 선수가 처음에 그래서 2년인가 자기정지 받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복용하고 있는 종합 비타민제에 그 금지 약물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소명이 돼서 6개월로 최종 감경된 사례가 있는데, 그 종합 비타민제에서도 이 트리메타지딘이라는 약물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 발리에바 선수가 이 기록에 의하면 이 금지 약물 성분 3가지 중에 아마 비타민제로 보이는 이런 성분들을 신고를 했는데, 이상하게 신고하지 않은 트리메타지딘이라는 성분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B 샘플을 추가 조사를 거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농도가 이 중재 결정문에 의하면 이 트리메타지딘 농도가 2.1 나노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1 나노그램에 대해서 일부 외신은 즉 뭐 미국 반도핑 기구 대표의 말을 빌려서 다른 선수보다 200배 많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 2.1 나노그램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들은 또 이거는 도핑으로 보기 어려운 좀 적은 소량이 아닌가라고 그런 또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중재 결정문 기록에 나왔는데요.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리에바 선수는 제가 앞선 방송에도 얘기했처럼 세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반도핑 기구에서 주시를 하고 있어서 여러 차례 수시로 그리고 또 불시로 도핑 테스트를 합니다. 이 중재 기록에도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2019년 8월 24일부터 2022년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인 2월 7일 사이에 여러 번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이 문제의 2021년 12월 25일 도핑 테스트 이전에 10월 30일 도핑 테스트 그리고 그 이후인 2022년 1월 13일 그리고 2월 7일에 도핑 테스트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성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금지 약물 양성 반응. 12월 25일 도핑 테스트에서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 앞 전후에 여러 번의 도핑 테스트에서는 아무런 양성 반응이 없는데 25일에 반응에서만 나왔다는 얘기죠. 이것도 참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지금 적세 표시한 것처럼 의학 전문가의 의견인데요. 물론 이건 또 이와 다르게 또 얘기하는 그 전문가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재 결정문에 나와 있는 이 의학 전문가는 이 정도의 소량이라면 그 트리메타지딘을 복용하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이것이 컨테미네이션, 그러니까 이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 트리메타지딘이라는 것이 오히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현기증이라든가 이러한 증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운동에 장애가 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의 의견은 오히려 발리에바 선수가 이 금지 약물을 도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아마 그런 견해를 나타낸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재밌는 건 이 일부 외신에는 예를 들어서 뭐 발리에바 선수 측이 할아버지하고 그러니까 그 트리메타지딘 약물 성분이 들어간 약을 복용하는 할아버지와 뭐 컵을 같이 사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뭐 금지 약물 성분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외신에 나오는데 그것은 발리에바 선수가 측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것은 러시아 반도핑 기구 징계위원회에서 그럴 가능성을 하나의 예로서 제시한 것이지 발리에바 선수 측이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내용이 지금 이 적세 표시에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지금 부분은 너무 그 양이 도핑을 했다고 보기엔 너무 그 기준치 이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B 샘플에서도 그것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쭉 내용이 나오고, 예.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농도, 트리메타지딘 농도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오염의 그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복용을 했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의 가능성도 충분히
의학적으로는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여기는 또 이거 외에 뭐 법리적인 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과연 이 스포츠 중재재판소 베이징 동계올림픽 임시재판소에 관할 사건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또 서로의 또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뭐 복잡한 것이고 또 이 본안과는 꼭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스포츠 중재재판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발레바 선수를 임시 자격 정지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출전시키지 않는 것과 그다음에 임시 자격 정지를 해제를 해서 출전시키는 것을 했을 때 양쪽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 그 결과들을 이형량했을 때에는 출전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이 이 재판부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기들은 정말 발리에바가 도핑을 했느냐 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명시를 했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시간상 그리고 지금까지 그 당시 상황상 또 시간상 그런 것을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와 그리고 또 그러한 그것을 항변할 시간이 선수 측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그걸 다룰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앞에서의 전문가들 의견들 그리고 이런 사실관계들 그리고 이 도핑 테스트 결과가 늦게 통보한 거에 대해서 이 ITA 그러니까 이 도핑 테스트를 수행했던 그 기관이 이 오미크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검사관 직원들이 좀 출근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늦게 이루어지고 진작에 있어야 할 그 결과 통보가 올림픽 중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선수 측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수 측이 너무 불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도핑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후에 조사 및 심리 절차에서 다뤄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 발리헤바가 도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시 자격 정지를 해버리면 그것은 나중에 본안에서 조사 심리를 거쳤는데 발리헤바가 도핑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발리헤바 선수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발리헤바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해서 물론 뭐 이번에는 이제 4위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성은 없지만 나중에 만약에 1등을 했는데 나중에 도핑한 것으로 발견됐다? 그러면 그 금메달 박탈하고 순위 조정하고 다시 메달 수여식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현재로서는 발리바 선수가 도핑했다고 단정하고 볼 수가 없으니까 임시 자격 정지를 해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것, 요 패널이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예. 요 내용들이 바로 이 어제 공표한 스포츠 중재재판소 결정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발리에바 선수가 트리메타진이라고 하는 약물 성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A 샘플에서만 나온 것이고 B 샘플 조사는 아직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이 발리에바가 도핑했다, 도핑 선수다라고 말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말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그 루마니아 체조 선수 사례도 보여주고 제가 통계도 보여드렸다시피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도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방송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너무 논란을 과장 왜곡 확대 재생산하고 또 여기에 우리 일반인들은 거기에 또 현혹돼서 또 같이 그런 여론재판식으로 하고 그런 언론의 과장 왜곡 보도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 일어난 것이 최근에 평창 동부의 올림픽 때 김보름 선수 사태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그때 김보름 선수, 노선영 선수 왕따 했다고 막 비난하고 막 아마 했을 사람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때 명확하게 사실 확인을 거쳐서 그것은 왕따가 아니고 오히려 김보름 선수가 그러한 여론 재판의 희생자일 수 있다고 제가 유튜브 방송과 그다음에 또 제 칼럼에서도 밝혔거든요. 제가 이 방송 설명란에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것처럼 이번 사태도 또 그럴 여론 재판식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알리에바 선수가 정말 도핑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도핑 선수로 기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도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결국은 여론 재판에 희생자가 기록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알리에바 선수가 도핑 선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B샘플 조사 이루어지고 나서 또 B샘플에서도 그런 양부 성분이 나온 다음에 조사 심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인됐을 경우에 도핑 선수라고 비난을 가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김보름이래 발리에바 선수 도핑 사태와 관련해서 제 바로 옆에 보인 이 사진 어저께 그 프리를 마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장면이 참 안 돼 보이더라고요. 예. 안 돼 보이고 그리고 이 선수가 러시아 도핑의 희생자 및 또는 도핑 선수로 기록될지 아니면 여론 재판에 그런 부담감에 경기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희생자인지는 몇 개월 후에 밝혀질 것이다.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